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탈북민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을 소개합니다. 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북한의 외교관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 발해의 대조영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주민등록성에서는 신변보호 때문에 이름을 태구민으로 바꿨는데 다시 이제 원래 이름은 태영을 찾았다. 자, 그래서 이제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북경 외대 부속 고등학교하고 북경 외대를 다녔다가 이제 주 영국 공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북한 체제 염증을 느끼고 탈북해서 2016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물론 우리 이제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이 북한 남북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서 돼 있고 북한 주민도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게 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로 이제 근무했었고, 북한의 최고 엘리트 집단 출신으로 유학도 했고, 영어, 중국어를 아주 통통하게 구사한다. 이 태씨가 좀 희성인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도 태연실이라고 하는 이제 연세가 드신 여자 배우가 전에 있었죠. 경산과 문경시 집성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했죠. 그의 정치관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온건파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등 기타 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에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나 완화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통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서 관심이 많고 있고, 무조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표현에 의하면 공산주의 이념의 조선시대의 성리학을 결합한 봉건적이자 노예를 양산하는 체제다.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친 조선시대에서 바로 공산 왕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북한은 특히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있다. 북한은 이제 그 해외 노동자의 임금 착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파괴됐을 때 그냥 넘어갔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상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분은 통일이 생존의 문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통일도 남북한이 경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 봐서도 현재 통일에 대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이것이 당분간은 통일 후에 단기간은 어렵지만 통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퍼주기나 무조건 대립도 좋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경제 제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미국 타임즈나 여러 이제 신문 인터뷰에서 향후 20년에 북한에서도 홍콩 아랍처럼 어떤 그 민주주의 혁명의 붐이 불 수 있을까? 아마 20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는 확신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의 조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장마당 폐쇄 같은 정권이 택하기 힘든 극단적인 조치라면 몰라도 아직은 이제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자체가 계획을 추진을 할 것이다. 그럼 왕조를 이어기를 원하는 자기의 체제가 붕괴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김정은의 근거를 채워주니까 결국은 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민간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적 관여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릴 걸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행군 때 여러 가지 대북 지원했지만 결국 그것이 다 군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할 때에 또 지원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경력 협력 같은 정책 지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동무라는 어린이 어깨동무 단체와 서울대병원이 평양의대에 준 소아병동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상류층들도 대한민국이 대단하게 발전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의 대북 전단 같은 것들이 이 휴전선 일대에 이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국민도 북한 언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김정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이번에 1997년 8년에 덴마크에서 한국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제 조정래의 동명소설 태백산맥이었는데, 사실은 이 태백산맥도 그 전에 반공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인도주의 휴머니즘적인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태에서 했지만, 그러나 북한 군인들의 이제 그 빨치산의 문제들은 이제 얘기했죠. 결국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빨치산이 무엇을 목적인가,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사람 죽이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남한의 주인공 김범우가 안성기 연기한 분이 얘기했을 때, 공산주의자가 이제 그렇게 죽이는 것을 지적했을 때 이것을 보면서 내가 기순해야 되겠다. 이 북한 공산주의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문에 대한 이 대북 정책, 대정외교,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태영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제 북한에서 여러 이제 지식층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데, 북한 출신 지식층들은 북한의 내면을 속속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통일 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이었습니다.